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용용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용용이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가위눌림 이야기이기도 한데, 가위눌림을 너무나 심하게 당했던 그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또 너무나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용용이님. 또 이렇게, 네, 용기 내서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일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이 눌렸던 가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세게 와서 제가 엄마한테 힘을 가했던 너무 충격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혹시 일반적인 가위눌림 썰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되게 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돌비님 이거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강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꼭 한 방을 팍 날리시더라고. 예.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저는 유치원 때부터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만 되면 같은 가위를 눌렸어요. 예. 그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자꾸 위에서 뭐가 가슴을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누르는데, 어릴 때는 애기니까 그냥 울고 이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뭐 같이 그때 살고 계시던 저희 할머니가 항상 저를 업어서 제가 잘 때까지 그렇게 거실을 돌아다니셨거든요. 예. 그러고 고등학교 때까지 쭉 같은 가위를 눌렸는데 귀신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중간에 아파서 조퇴를 하고 집에 왔는데, 조퇴를 하고 집에 와서 점심을 이제 간단하게 먹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졸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띠띠띠띠 띠리릭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동생이. 근데 저는 이제 잠에서 깨가지고 야 왔어? 이랬는데 동생이 남동생이라서 항상 들어올 때 이거 한마디 하거든요. 말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예. 그런가요? 그래서 너 밥 먹을래? 이런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방에 들어갔구나 이러고 시계를 봤는데 1시인 거예요. 동생도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왜 이 시간에 왔지? 얘도 혹시 아파서 조퇴를 했나? 이러고 야 밥 먹을래 말래? 밥 차려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자잘한 가위를 많이 누르니까 이상하게 쎄한 거예요. 일단 이 집에서 너무 가위를 많이 눌려서 이 집을 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책을 그냥 한두 개 주섬주섬 잡고 동생 방 쪽으로 갔어요. 근데 동생 방이 항상 현관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생 방을 진짜 빨리 딱 열고 신발장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좀 내가 이게 가위인가 꿈인가? 이러고 이제 그날은 집을 나가서 그냥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엄마한테 나 데리고 들어가줘 들어왔는데 그때 이후였어요. 똑같이 3월 말 4월 초 그 시기쯤에 자기 전부터 이게 느껴져요. 가슴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오늘도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 엄마 이따 베개 들고 너 방으로 갈게. 이래서 엄마가 이제 왔어요. 네. 저는 벽 쪽에 자고 엄마는 바깥쪽에 잤는데 그날따라 계속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를 깨웠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못 자겠어 이랬는데 보통 같으면 일어나서 엄마가 너 잘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손이라도 토닥토닥 거려줄게 이러고 이제 일어나시거든요. 네. 근데 그날따라 그냥 자 아무것도 아니야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닌데. 그래서 엄마 나 진짜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니까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자라고 누워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알았어 이러고 누워있는데 도저히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일어났어요. 딱 일으켰는데 엄마가 갑자기 제 어깨를 잡고 딱 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숨 못 쉬겠다고 하고 저도 화를 내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몸이 아닌 거죠. 의지대로 안 움직이는 느낌? 그래서 저는 엄마를 건너뛰어서 그 침대 맞은편에 책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책이랑 뭐 펜이랑 이런 거를 다 뒤지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그래서 막 뒤지면서 막 책은 바닥에 다 떨어지고 그러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제서 일어나셔가지고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이러고 일어나시는데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거의 이제 저의 기억 반, 엄마의 얘기 반인데 제가 막 울면서 엄마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막 뒤지더래요, 책상을. 예. 뭘 찾는 것처럼 책 다 꺼내서 보고 엄마가 너 왜 그러는데? 갑자기 왜 그래? 이러는데 엄마가 제 어깨를 딱 돌렸어요, 엄마 쪽으로.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엄마 그 목이랑 어깨 연결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승모근 쪽 그쪽이 되게 푹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거기를 제가 엄마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엄지로 엄마 그 목을 되게 세게 눌렀어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엄마가 점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콜록콜록거리시면서 너 왜 그러냐고. 근데 엄마가 점점 얼굴이 빨개지면서 엄마 모르겠어. 뭘 찾아야 되는데 뭘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막 울었어요. 그때 예. 엄마가 이제 아빠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빠가 막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이러고 왔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아빠가 저를 밀치려고 하는데 이게 저의 힘이 아닌 거죠. 왜 안 떨어지냐고. 근데 엄마는 점점 콜록콜록거리시고 얘 좀 떼보라고 이러는데 아빠가 결국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찌검을 하셨어요. 그만해 하면서. 응. 그냥 야! 이러고 탁 때렸는데 약간 그때 풀썩 주저앉은 거예요. 힘이 다 빠지면서 그냥 뭐가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예. 온몸이 진짜 식은땀이 갑자기 확 나고 다리 힘을 풀렸고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큰 딸인데 아빠가 저를 그냥 이렇게 안아 들어가지고 부모님 침대로 가서 저를 안고 주무셨거든요. 아이고야. 그냥 잘하고 괜찮다고 아빠 옆에 있다고 그리고 엄마는 뒤에서 막 그냥 쳐다보고 계시고 저는 그대로 그냥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는데 그리고 저는 그때 지나고는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예. 네, 그래서 왜 뭐 얘기가 없냐 그날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가 그냥 꿈꾼 거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근데 그러고 지나가서 아무 일도 없었구나. 그냥 내가 진짜 꿈을 꿨거나 아니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허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러고 이사를 갔어요, 그 집을. 네. 그래서 가위를 안 눌렸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가위 계속 안 눌리길래 내가 그때 잠시 허했구나, 어릴 때부터. 근데 고등학교 때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이게 돌아왔구나, 내가. 근데 제가 알았어요. 전 집 털을 되게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저도 이제 계속 이사를 가고 한 번도 가위 안 눌리니까 괜찮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이모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전날 친구들이랑 술을 엄청 먹고 집에 들어와서 이모네 집에서 동생네 옆방에서 자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다들 점심 먹으러 나갔다 올 테니까 넌 좀 더 자고 있으라고 나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자고 있었는데 그냥 다시 눈을 떴어요. 자다가 잠이 깨서. 근데 침대 건너편에 책상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을 봤는데 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바닥에. 어머, 예. 그래서 저게 뭐지?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얼굴 같은 게 얼굴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머리카락이 되게 길었는데 머리카락이 옆으로 이렇게 늘어뜨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게 뭐지? 내가 술병 났나? 뭐지 저게? 이러고 있는데 그게 왼쪽에 책상이 있으면 오른쪽에 통유리가 있고 바깥으로 그 베란다가 있었어요. 근데 베란다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그래서 베란다에 뭐가 있나 싶어서 그냥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계속 베란다를 보고 있길래 다시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없으니까 저는 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몸은 안 네. 움직이지. 쟤는 나한테 해를 가할 것 같진 않지. 근데 무서우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획 하고 쳐다봤는데 얘가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락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 그거 봤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웃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손이 막 떨리면서 천장 보고 제가 가위를 자주 눌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만의 깨는 방법. 그냥 자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쟤는 나한테 다가올 수 없고 그냥 자면 돼. 그냥 그러고 계속 한 몇 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잠이 들었어요, 어떻게 또. 네. 그렇게 또 넘어갔는데 또 저희 집으로 왔을 때는 가위가 안 눌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나 이제 자취할 거야 이러고 신촌에서 자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 집이 진짜 무서웠던 게 제가 처음에 이사 갔을 때부터 자꾸 옷장에서 탁탁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누워있으면 옷장이 발 쪽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워서 자려고 하면 자꾸 탁탁 탁탁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제일 끝집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옷장 옆은 바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야 그냥 잘못 들은 거겠지, 뭐 옆집에서 난 소리겠지 하고 몇 번은 무시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집에 이제 딱 들어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리모컨이 어디 있지 하고 찾고 있는데 정말 선명하게 바로 옆에서 탁탁 이렇게 그 문 두드린 소리 있잖아요. 우와. 네, 탁탁 이렇게 났길래 저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 와중에 저 사람 있으면 잡아야 된다 이 생각에 옆에 있는 거 막 이것저것 들고 옷장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화장실에 있는가 보다 이거는 또 화장실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쎄한데 하고는 그냥 잤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불을 이렇게 확 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어요. 예.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꿈 꾼 거야 이러고 있는데 다시 이불을 주섬주섬 이렇게 해서 다시 자고 있는데 다시 또 확 땡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꿈이야 꿈. 내가 잘못 또 이런다. 내가 또 그냥 기가 약해졌나 보다. 이러고 다시 이제 벽 쪽에 딱 붙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이러는 거예요. 야? 이러는 거예요. 눈이 딱 맞았어요. 내가 방금 뭘 들은 거지? 근데 너무 선명했어요. 귀 안에서 뭔가 밖에서 날 부르는 게 아니라 귀 바로 옆에서 뭔가 숨소리도 느낄 정도로 저를 불렀으니까 저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일단 다음 날이 돼서 그날 꿈을 꿨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좀 TV를 켜놓고 자자. 그 TV를 또 켜놓고 자는데 또 이렇게 자다가 저는 분명히 TV를 켜놓고 잤는데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TV가 꺼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잠결에 시끄러워서 껐나 보다. 전 또 그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다시 자려고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거리고 있으니까 또 귀에서 한 번 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불을 다 켰어요. 불을 다 켜고 오늘도 자지 말자. 안 자면 돼. 이러고 그냥 막 딴 걸 또 했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틀 동안 잠을 2시간씩 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원래 뭐 이렇게 기독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집이 그래서 목사님 연락처를 좀 달라. 내가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또 그냥 평범한 말씀하세요. 주기도문 이제 외우고 뭐 자기도 이제 기도해주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전에 누워서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고 이제 마지막 수단이다 생각해서 그냥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전화를 걸고 11시 정확하게 한 50분쯤에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너는 그러면 너 할 거 해라. 나는 자겠다. 오늘은 진짜 자야겠다. 이러고는 이제 얘는 노트북 탁탁탁탁탁 이 소리가 나고 저는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잘 산잠에 살짝 들었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등산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좀 움푹 파인 데를 잘못 헛디뎌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삐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딱 구덩이로 보더니 왜 여기 빠져있어? 내가 업어줄게. 이래서 딱 등을 돌렸는데 제가 그 손을 잡고 등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 뒤로 확 보더니 헤이 하고 웃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왜 웃어? 사람이 넘어졌는데 일으켜주지를 못할 망정 왜 웃어? 그랬는데 아니 웃기잖아. 거기 바보같이 앉아있는 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바보 같다니 이랬는데 갑자기 주변에 지나가던 같은 등산객들이 저를 보면서 제발 넘어졌어. 진짜 넘어졌다 바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모르겠고 빨리 일으켜줘 이러고 걔 손을 딱 잡자마자 꿈에서 깼어요. 근데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잤어. 근데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한 꿈을 꿨어. 그랬는데 얘가 음악을 듣고 있길래 너 음악 소리 좀 줄여봐. 나 꿈 꿨다니까. 이랬는데 그래? 너 10분밖에 안 잤는데 무슨 꿈을 꿨어? 이러길래 아니 내가 등산을 하다가 뭐 이렇게 네가 나를 비웃어서 그러다 깼다. 그랬는데 진짜? 그리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말을 좀 해봐. 내가 무섭다니까. 그런데 근데 그건 무서운 꿈 아니잖아. 이러길래 그래도 무섭잖아. 다 같이 그렇게 나를 보고 비웃는데 내가 가위도 이틀 동안 늘렸고. 근데 걔가 이제 음악을 틀어놨다 했잖아요. 되게 시끄러운 거. 제가 짜증을 냈어요. 음악 좀 꺼보라고 무서우니까 시끄러워. 그랬는데 야
이러면 계속 웃는 거예요. 어. 야! 이러면서 계속 웃으면서 너 왜 이렇게 웃겨? 이러길래 뭐가 웃겨? 이랬더니 넌 진짜 바보 같다. 그러면서 계속 웃길래 웃는 게 너무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약간 어떤 식으로 찢어지는 했어요? 웃음? 막 깔깔?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오, 예. 계속. 근데 저는 무서운 상태에서 조용한 상태에서 걔 전화 소리랑 걔 음악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이러면서 여러 개의 목소리처럼 웃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너 목소리 왜 그래? 오늘따라 되게 나 겁주려고 작정했어? 이랬는데 갑자기 딱 멈추더니 음악도 딱 멈추더니 야 네가 이런다고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요? 네. 뭐야, 이건 또,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의 눈물이 났어요. 막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이랬더니 네가 이런다고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냐고. 그래서 또 막 웃어요. 음악도 막 나오고 막 웃고 막 즐기는 것처럼 막 누가 보면 춤추는 것처럼. 그래서 소름이 확 돋았는데 제발 그만하라고 그래서 울고 딱 또 꿈에서 깼어요. 그 두 번 꿈을 꾼 거예요. 몽중몽이었구나. 네. 그래서 꿈에서 깨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불렀죠, 얘를. 야, 이랬는데 얘가 아무렇지도 않게 음악 똑같이 듣고 있고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네가 나를 되게 비웃었다. 근데 꿈에서 깼는데 또 네가 나를 비웃더라. 아무것도 못할 것 같냐고. 근데 너가 아니었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이제 잔지 10분 됐어. 12시야.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아니야 12시 아니야 나 되게 많이 잤어 했더니 아니야 나 지금 과제하고 있는데 너 지금 딱 조용해진 지 10분 됐어 이러는 거예요. 10분 안에 그렇게 꿈을 2개를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 상태로 또 그냥 12시부터 잠을 안 잤죠. 그리고 이제 도망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부모님이 다 같이 이제 올라오셨어요. 다음날 안 되겠다 너 이러고 다 같이 올라오시고 어떻게 넘어갔어요. 다 같이 자니까.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한 명씩 친구를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무서우니까 이 집을 나갈 때까지는. 그래서 너 일로 와라 절로 와라 아니면 술 먹고 자거나. 그리고 어떻게 잘 이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이사를 하고 난 뒤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같이. 사실은 내가 너한테 너 무서워할까 봐 말을 안 했는데 그 침대 앞에 옷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옷장 위가 비어 있거든요. 아, 공간이? 네. 비어 있는데 약간 왼쪽에는 캐리어를 넣어놨고 오른쪽에는 그냥 뭐 휴지 같은 거를 그냥 넣어놓고 말았어요. 근데 네. 한 친구는 내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뭔가 이렇게 위에서 날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봤더니 누가 거미처럼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구겨져서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 얼굴은 안 보였는데 뭔가가 있었다고. 팔 같은 것도 보였고 다리도 보였는데 뭔가 하여튼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자기도 이제 그냥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났는데 그 부엌 쪽 있잖아요. 예. 잠자리 그 침대 TV 다이 옆에 있는 그 부엌 쪽에 누가 서서 너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웠는데 너가 그걸 들으면 진짜 아예 집에 못 들어갈까봐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옷장 위 아니면 그 부엌 쪽에. 겪었구나, 친구분들도.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위를 눌리지 않은 애들이에요. 귀신을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네. 그래서 제가 나 무서워 그랬더니 야 네가 그냥 약해져서 그래. 뭐 기가 약해졌나 보지 자취하면서 그냥 이러고 넘어갔던 애들이 그러면 같이 좀 자줘 이래서 왔던 애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래서 너네 집 가기가 싫었다고. 안 오지. 그런 거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야 너 나랑 같이 살래? 내일은 너 나랑 같이 살래? 이러고 그렇게 초대를 하고 그랬었어요. 와, 아니 근데 그 용용이님의 가위는 좀 특이하네요. 느낌이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은 귀신들이 조금 놀리는 경향이 있고 용용이님을. 네. 그리고 아까 그 어머니와 있었던 썰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빙의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저희 집도 그렇고 이제 말이 기독교지만 저희 이제 뭐 엄마랑 동생만 가고 저도 이제
뭐 절에 가본 적도 없고 여기 이제 사연 보니까 절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뭐였지? 사주도 무당집. 보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무당집도 가시고. 근데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저는 인정하기 싫었나 봐요, 사실. 그게 너무 무서웠으니까. 네네. 근데 그게 너무 기억에서 안 잊혀지니까. 아, 근데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네. 이런 일을 겪으면 무당집 한 번은 가보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이었는데 한 번도 안 갔었나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일부러 안 갔는 게 잘하셨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면 오히려 너 같은 애는 더 데리고 올 수 있다.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보통 친구들이 놀린 가위는 그냥 이렇게 누른다거나 뭐 아니면 뭐가 살짝 보인다거나 요 정도 제 주변은 그렇거든요. 예, 그냥 뭔가 검은 게 보였다 요 정도였는데 저는 진짜 되게 약간 진짜 놀림감 같은 느낌이 많으니까 저는 공포 영화를 봐도 지금은 좀 안 그런데 그 공포 영화에 나오는 소재들이 제 꿈에 나와요. 그런 분들이 있죠. 예. 네, 가위가 그렇게 눌리는데 그 귀신이 너를 놀리킬 거야, 너를 무섭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분홍신 영화를 봤어요. 예. 그러면은 분홍신이 딱 잠에서 깼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데 분홍신이 제 방 문턱 밖에 있어요. 오. 근데 눈을 감았다 뜨니까 문턱 안에 있어요. 근데 감았다 뜨니까 한 발자국 더 와 있어요. 오. 야,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신어볼래? 말래? 볼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그 침대 바로 앞에 제가 보일 정도로 분홍신 코가 딱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로 저는 눈을 눈물 날 때까지 안 감고 그 신발만 쳐다보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야. 약간 놀리는 느낌? 이 공포 영화를 보시면 안 되는 건가? 뭔가 시각화가 되어 있는 거 그런 걸 보시면 안 되는 건가? 그런가 봐요. 아, 이분 어떡하냐 이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막 이제 새 집으로 이사 오면서 안 눌렸거든요. 근데 안 눌렸는데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집으로 걷는 복도에서 제가 또 끝집이에요. 이번에도 끝집인데 복도를 막 걷고 있는데 제 바로 앞에 그 큰 유리가 있거든요. 예. 유리창이 있는데 보통 밤에 오면은 뒤가 보이잖아요. 거울처럼. 네. 그럼 뭔가 이렇게 저는 혼자인데 제 뒤로 뭔가 이렇게 동그란 게 더 있는 느낌? 멀리 그림자처럼. 오, 뭔가가. 그래서 뒤로 확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앞에 보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데 또 저는 저희 집까지 한참 조금 걸어야 되거든요. 그 복도가 길어서 또 막 걸으면서 앞을 쳐다보고 걸으면 또 뭔가 뒤에 이렇게 제 옆으로 쓱 이렇게 저 멀리 저 제일 끝에 복도 끝과 끝 그런 느낌. 그래서 뒤로 또 확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빨리 집에 들어오는 편이고. 근데 혹시 용용이님 네. 곁눈질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정면의 시야가 아닌 양쪽 사이드의 시야인데 그 시야로 뭔가를 그냥 맨정신에 보셨던 거 그런 건 없나요? 맨정신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게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그 얼굴을 봤을 때도 저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네. 근데 또 그런 적도 있어요. 같은 방이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모 집에서 자다가 딱 깼는데 문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여요. 근데 심지어 걔 자체도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모네 집이니까 가족들 중에 한 명이 서 있나? 내가 자고 있는 걸 보고 있나? 했는데 그 애도 저를 안 보고 있었고 베란다를 보고 있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그냥 몸 다 있었어요. 그냥 흰색 약간 푸른빛 도는 허벅지까지 오는 원피스를 입고 그냥 허공을 쳐다보는 것처럼 넋놓고 베란다를 쳐다보고 있는 건데 베란다에 그것 때문인가? 그때 그 동생네 집에 베란다에 나무로 된 옷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럼 둘 다 그거를 본 건가? 그럼 모르겠어요. 저한테 근데 물어보신 옷장 쪽 근데 그 베란다에 옷장 하나 있었어요. 그 나무 옷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머리 걔도 그거 그 베란다를 쳐다보고 그 여자 서 있는 여자도 그 베란다 쪽을 쳐다봤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또 그 생각을 했죠. 그래, 또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내가 헛걸 보고 있어. 자자, 자면 돼. 어차피 쟤 나한테 말 안 걸잖아.
근데 말 건 거는 그 신촌집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부 저한테 말을 걸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 자고 있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약간 웃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야 이게 그냥 웃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면서 오. 야 요런 느낌. 안 들리는데 들리는 느낌 있잖아요. 예. 애기가 장난치는 것처럼 누나 놀아줘 이런 느낌처럼 여자 소녀가 그냥 야 이러면서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면서 약간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재밌는 느낌 있잖아요. 아, 신난 그러니까, 그런 장난기 많은. 네, 막 무섭게 어떻게 저렇게 무섭게 생겼어 이게 아니라 그냥 너랑 놀고 있어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무섭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그냥 얘가 장난치는 느낌. 근데 저는 그냥 이것도 꿈이다. 내가 무서운 걸 좋아하는 편이니까 또 이제 꿈꾸나 보다. 그렇게 넘어간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옛날 집에서. 궁금한 게 저도 가위를 눌려봤고 저도 귀신의 머리통을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정면의 얼굴을.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파란 조명을 아래서 싹 센 것처럼 되게 파랬거든요. 혹시 색깔은 그냥 우리 사람의 색깔이랑 똑같았나요? 근데 제가 눈이 그렇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잘 때는 잘 안 보이니까. 오. 색깔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굴 색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뭐 머리는 검정색일 거고, 뭐 피부는 네. 피부톤일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 형태만 이렇게 보여가지고. 아하. 아이고, 오늘 이야기 너무 소름 끼치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나 소름 몇 번 돋았는지 모르겠네. 용용이님은 그 소재 자체가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소재는 아니에요, 소재가. 네. 근데도 그 소름 돋게 말씀하시는 게 있네. 역시 연기를 잘해야 돼, 이게. 보니까. 연기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감사드려요, 용용이님. 네, 감사합니다. 전 지금 너무 좀 떨려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고, 그 연기도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듣는 분들이, 더 몰입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네, 꿈 꾸세요. 네. 와, 딱 소름 돋게 이렇게 연기까지 가미를 해주시면서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 저희가 또 잘 집중이 되고 상상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가위눌림 현상은 꽤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것도 맞아요. 왜냐면 저 또한 겪어본 적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집에서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귀신을 본 건 아니고 몸이 굳는 정도였지만, 근데 가위눌림 현상을 겪어보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진짜 당시에는 공포스러워요. 아마 가위를 안 눌려보신 분들은 뭐가 무섭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만은 진짜 최악의 공포라고 느껴질 만큼 진짜 무서우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